예, 각 이슈들과 변수들 그리고 뉴스들을 통해서 그 업황 상황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고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는 뭐 거의 공통 질문입니다. 모든 분들께 12월 15일 이전에 협의 가능성 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 이후의 시장 흐름이 어떨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내년으로 공은 넘어갔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장님께서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실 이제 지금 합의 도출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지금 서로 간에 좀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먼저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상황이 과연 미국하고 중국이 궁극적으로 협상 도출을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뭐 단계별로 협의를 한다? 전 여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지금 상황은 일단 12월 15일 날이 되면은 관세가 다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뭔가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은 그런 속내가 좀 더 강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휴전에 들어서게 될 표면적인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1단계 무역 합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추가 관세 연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버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가지 않겠는가. 이게 일단 저의 어떤 그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에서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뭐 여기서 뭔가 협상이 완전히 파국으로 간다든가 뭐 미국이 너무 강하게 나가거나 중국이 너무 강하게 나가서 완전히 이제 그 협상이 어그러지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 좀 추가적으로 추가 관세를 좀 이제 다시 지연을 시키면서 좀 시간을 버는 그래서 이제 양국의 휴전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정도만 나오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는 그런 국면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분위기나 상황이나 전망에서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수급적인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생각을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 상황 좀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사실 어제 오늘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그리고 오늘도 약간의 순매수.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순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금액을 합해봤자 1,000억 남짓이에요, 사실. 네. 그동안 외국인이 20일 거래일 동안 5조 5천억을 팔았는데 1,000억을 산 거 가지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사주는 거 이것도 그냥 단기성 이벤트로 봐야 사실 될까요? 제가 지금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드리려고 네. 하는 말씀인데 앵커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현물의 매수보다는 선물의 매수를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지금 의미를 둬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강하게 사주면서 뭔가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를 걸게 만드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러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내일 모레로 다가온 12월 선물 옵션 만기와도 연계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12월 선물 옵션 만기 때는 일반적으로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 배당을 노린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먼저 나타나고 있고 사실 그래서는 이런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한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지난주 하락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바닥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일단 금요일부터 좀 반등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 지금 향후의 방향성을 지금 보는 탐색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뭐 엄청나게 뚜렷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 다음 주 흐름부터는 또 어떻게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업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전문가들이 좋게 말했던 그 강도와 지금 강도는 약간 결이 좀 다르다, 많이 약화됐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뉴스 통해서는 여전히 총 올해 수주액은 전 세계 1위, 좋은 뉴스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조선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LNG선이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11월까지 우리나라가 선박 누계로 봤을 때 수주 1위를 기록했어요. 뭐 중국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쟁자와 우리나라에 비교하면은 중국과 일본은 벌크선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LNG선의 비중이 높고. 근데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이 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산 LPG 수입량이 굉장히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산 수입량이 또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뭐 대형 LPG 선인 VLGC라고 그러는데 이런 쪽에 발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호재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VLGC 쪽에서는 거의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호재고요. 내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선업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조선업 시황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조금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간다면은 지금 이제 다시 발주가 시작이 또 증가를 할 것이고 조선업 시황이 좋아질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또 이게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 다만 IMO 2020으로 인해서 선박의 환경 규제 강화가 전망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제 LNG 연료 추진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쪽에서도 역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우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이 올해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이제 시황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인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저는 최근에 뭐 조금 톤이 다운되긴 했습니다만은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IMO 2020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뭐 세계 무역기구에서도 내년도 수출 교역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해운이나 조선업종으로도 뭐 모멘텀 가져갈 수 있고 또 친환경도 예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도 관련 종목을 짚긴 했는데 포인트가 좀 달라서 간편식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뉴스들도 참 많이 나오고 간편식의 어떤 카테고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관련한 어떤 투자 수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간편식 시장은 한 3, 4년 정도부터 이미 좀 이제 본격화됐어요, 성장이.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또 이제 그 배송 서비스가 우리나라처럼 발달된 나라가 없고 그리고 또 1인 가구라든가 이런 가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요새는 이제 뭐 어른들,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편리성 때문에 예. 이러한 그 간편식을 선호하시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아직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직 뭐 시장 전체로 봐서는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그 비용의 증가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에 좀 부족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경쟁이 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그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향후에 상위 업체 위주의 차별화가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제 어떤 산업이든지 경쟁 이후에는 상위 업체들이 살아남는 예. 이런 구조 형성이 되는데 아마도 간편식 아마 산업도 이제 그렇게 갈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그 살아남는 업체 중심의 시장 재편 그리고 주가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간편식 시장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역시 이 경쟁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들은 역시 상위권 업체들입니다. 예. 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오뚜기라든가 신세계푸드라든가 뭐 이러한 그 대표주 위주의 지속적인 관심 좀 길게 보는 긴 호흡으로 보는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간편식을 하는 기업들도 간편식 때문에 주가가 막 오르거나 떨어지진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CJ 제일제당이나 오뚜기 신세계푸드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역시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굵직한 업종 가운데 항공주도 잠깐 보도록 할 텐데 겨울 되면 이제 겨울 휴가 간다고 예전에는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 좋게 얘기 나오고 한 번씩 갖고 오셨는데 요즘에는 뭐 저비용 항공사도 너무 많고 경기 힘들고 그리고 경기 힘들어도 그래도 짬내서 일본은 갔다 오자라고 얘기를 옛날엔 했었는데 지금은 일본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업종을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일본 불매 운동 또 이제 홍콩 시위 장기화 이런 그 여파로 인해서 여객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부진이 어쩔 수 없이 주가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는 겨울 시즌이 되면서 이제 일본보다는 동남아 여행에 대한 그 니즈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따뜻한 일본 쪽으로. 대신에. 그렇죠. 예. 따뜻한 쪽으로. 이런 대체 여행지 수요의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기 개선 전망으로 인해서 화물은 이미 바닥을 좀 찍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나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실적에서도 화물이 차지하는 그런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화물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제 올해 실적 부진보다는 저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으로 인한 추가적인 업종 내에서 분명히 또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저비용 항공사들이 너무 난립을 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저는 포커스를 맞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역시 대한항공의 경영권 이슈입니다. 최근에 뭐 한진카드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뭐 백기사를 자처했던 쪽에서는 또 이제 중립을 선언하고 또 새로운 또 기관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한항공의 경영권 이슈 이런 부분들도 업종의 그 전반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도 내년에는 역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 계열사별로 나오는 지배 구조와 관련된 뉴스들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 어찌 보면 그래도 나갈 분들은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관련해서도 통계 확인하면서 항공주에 대한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업종들도 쭉 훑긴 했습니다만은 다 각가지 사연들이 좀 있고 지금 수급 상황으로도 그렇게 편치 못한 상황인데 이번 주 증시 전략 그러면 좀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세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입니다. 뭐 결국 이번 주는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저는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이 되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선물을 사면서 그냥 지수를 끌어올리는 별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지수가 오르는 흐름. 그러니까 뭐 상승을 당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이제 시장 굉장히 눈치 보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는 이러한 기조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요일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과연 이번에도 그 예년처럼 이런 그 좀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 연준하고 이제 22회 통화정책회의가 동시에 열리는데 시장에는 별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뭐 금리 인하 이슈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는 아마 자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결국 이번 주는 지수 움직임은 철저하게 외부 변수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영향에 의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 특히 이제 지난주라든가 낙폭이 컸던 종목 중심의 되돌림 시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저는 뭐 오늘은 좀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IT 업종이 역시 지금 시장에서 이번 반등 과정에서도 IT 업종들이 좀 튀어 올랐단 말이죠. 또 뭐 예.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 업종 뭐 그 크기를 막론하고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이런 IT 업종 전반의 주가 흐름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차장님과 얘기하면서 오늘도 또 한 번 느낀 건 참 IT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나 어떤 이슈가 있어도 결국 IT는 버텨준다라는 어떤 배경 하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쯤 되면 워낙 자주 말씀해 주셔서 뭐 잘 보시는 종목 하나만이라도 좀. 전 사실 IT에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못 가면은 장이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라든가 이런 그 수급적인 요인들로 해서 좀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는데 예. 결국 내년에도 결국 그 시장의 키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다시 회복을 해줄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렇게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업종과 삼성전자 드디어 종목명도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 이슈들과 여기에 대한 해석들 함께 해봤네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시장도 끝까지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내일 새로운 종목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